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이대서울병원 혈액중환내과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동정조혈모세포 이식 이후에 재발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재발을 논의를 할 때에 재발을 어떤 종류가 있고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건 이제 급성백혈병에 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조금 강하겠습니다. 다른 림프종이라든지 재생불량 비날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 재발이 오게 된다면은 이제 대부분 우리가 외래 진료를 받으시면서 경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재발을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흔합니다. 그래서 재발이 조기에 발견됐을 때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이제 재발이 올 것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요즘은 어떤 유전자 검사라든지 이런 생착 검사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유전자 검사나 생착 검사가 이제 영어로는 모레큘라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이거를 한글로 번역을 하자면은 이제 분자적 재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아주 초기 단계에서 재발을 확인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혈액 검사, 즉 일반 혈액 검사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재발이 본격적으로 생기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가 떨어지거나 적혈구가 떨어지거나 혈소판이 떨어진다. 또는 혈액검사에서 원래 보이지 않아야 되는 이 백혈병세포, 즉 모세포나 아세포가 보이기 시작했다. 또는 이제 어디엔가 덩어리가 생겨서 다시 재발이 오고 있구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것을 헤마톨로직이라는 거에 우리가 이 한글로 번역을 해서 혈액적 또는 혈액학적 재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발의 종류도 이런 두 가지 정도가 있다는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이 분자적 재발이 조금 더 재발이 아주 초기 단계, 혈액적인 재발, 혈액학적인 재발이 조금 더 재발이 분명해진 단계,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자적 재발을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생착 검사, 즉 환자분의 세포와 주신분의 세포가 서로 몇 %인지를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환자분의 세포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주신분의 세포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게 하나의 재발을 의미하는 그런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유전자 검사들, 그 백혈병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유전자 검사들이 있는데, 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어느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분자적인 재발이 되는구나, 분자학적 재발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또 급성 림프모금 백혈병 같은 경우는 이 최소 또는 미세 잔존 질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즉 MRD, Minimal Residual Disease의 약자를 따서 MRD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미세 잔존 질환을 확인을 해서 환자분의 백혈병 세포가 다시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방법도 요즘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재발이 본격적으로 혈액학적인 재발이 되기 전에 미리 발견을 하는 것을 분자적 재발, 분자학적 재발을 발견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분자학적 재발을 미리 발견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혈액학적인 재발까지 오기 전에 미리 분자학적 재발을 발견을 했을 때는 그만큼 백혈병 세포들이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치료법을 적용을 했을 때에 조금 더 치료가 될 확률, 치료가 잘 될 확률이 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미리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혈액학적 재발까지 가게 되면은 결국은 골수 검사를 하거나 또는 영상 검사를 해서 재발이 왔구나 하는 걸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만약에 백혈병을 골수 이식을 하고 그 이후에 이런 분자학적인 검사들을 시행을 해서 이런 생착 검사, 유전자 검사, 미세 잔존 질환들을 확인을 했는데 이러한 수치가 나쁘게 가고 있구나. 그래서 분자학적 재발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만약에 면역 억제제를 아직 사용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면은 되도록 면역 억제제를 빨리 줄이거나 끊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백혈병 세포가 주신분의 혈액세포로부터 공격을 받는 20편대 백혈병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면역 상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20편대 백혈병 반응이라는 것 자체가 면역이 서로 다른 서로 두 개의 세포들끼리 상대를 공격하는 건데 주신분의 세포가 훨씬 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백혈병 세포를 공격을 해서 이 백혈병 세포를 제거해 버리면은 그만큼 치료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하게 되면 그때는 20편대 숙주 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양날의 검. 어느 한쪽이 더 우세할 수도 있지만은 대개는 두 개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숙주 반응이 생겼을 때는 유전자 저희가 면역 억제제를 사용을 하긴 하지만은 그런 면역 억제제를 사용을 한 이후에 이런 20편대 백혈병 반응이 조금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20편대 백혈병 반응을 저희가 유도를 함으로써 백혈병 세포가 주신분의 면역 세포에 의해서 공격받아서 제거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면역을 저희가 줄여서, 면역 억제제를 줄여서 이런 공격을 유도하는 것 이외에도 주신분의 기증자의 공여자의 림프구만 뽑아서 다시 몸에 주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미 주셨던 기증자의 골수에서 만들어진 면역세포들이 힘이 아직은 약하니까 주신분, 공여자의 림프구를 다시 뽑아서 주입을 하게 되면 일종의 응원군, 지원군을 집어넣는 그런 형태가 되죠. 이 공여자 림프구 주입술은 우리 치료하시는 담당 의사 선생님이 결정을 하실 문제인데, 결국 이거를 하기로 결정이 됐을 때 공여자가 다시 림프구를 주입하는 거에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즉 내가 다시 림프구를 또 주겠다라는 거를 동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형제간, 가족간 이식을 했을 때는 그 동의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타인 기증을 했을 때는 이 동의를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이 공여자 림프구 주입술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얘기 드리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여자 림프구 주입술을 했을 때 이게 주입되게 되면 좋은 반응을 우리가 일으키려고 지금 주입을 하지만 20편대 백혈병 반응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지만 반대로 양날의 검, 즉 20편대 숙주 반응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개 공여자 림프구 주입술을 할 때는 주신분의 림프구를 받아다가 조심스럽게 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주입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본격적으로 이런 일반 혈액 검사나 골수 검사를 통해서 혈액학적인 재발이 확인이 됐다면은 결국은 항암 치료를 할 수밖에 없겠죠. 다시 항암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상태, 2차 관해 상태가 얻어지면 2차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2차 골수 이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대개 1차 이식과는 달리 2차 이식은 1차 이식 때 기증하셨던 분이 아닌 분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 2차 이식을 할 때도 1차 이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요즘은 이런 미세잔존 질환 상태, 즉 분자학적 재발이 있을 때라든지 또는 혈액학적인 재발이 왔었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항암 치료까지 하지 않고 면역 치료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제들이 개발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블리나투모뱀이라는 약은 급성 림프구 모구 백혈병의 예를 든 겁니다.
다음에 이노투즈맙이라든지 이런 약제를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약은 백혈병 표면에 있는 그런 특정한 항원, 특정한 물질들을 인식해서 면역적으로 공격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약제인데, 이제 이런 약제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요즘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CAR-T 세포를 적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역 치료들도 실제로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치료를 통해서 다시 좋은 상태로 만든 다음에 2차 관해 상태에서 2차 이식을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또 대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은 사실 만능이 아닌 치료고, 그 이후에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지만, 만약에 재발이 오더라도 그 재발이 오는 거를 미리 조기에 발견을 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된다면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이후 재발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재발의 종류에는 분자적 또는 분자학적 재발과 혈액학적 재발 두 가지가 있다. 이 분자학적 재발은 병의 상태가 아주 조기에 악화가 됐을 때, 조기에 나빠지기 시작했을 때 진단하는 거고, 생짝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유전자 검사, 미세 잔존질환 검사를 통해서 병의 재발의 초기 상태에서 진단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혈액학적 재발이 오게 되면은 골수 검사나 영상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면역 억제제를 조기에 빨리 중견하거나 감량을 해서 이런 20편대 백혈병 반응을 유도하는 방법, 공여자 림프구 주입술을 해서 응원군을 주입하는 방법, 그리고 본격적인 재발이 됐다. 본격적인 혈액학적 재발이 되면은 그때는 항암 치료, 면역 치료를 해서 다시 2차 관해 상태로 유지한 이후에 2차 골수 이식을 하는 것이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혈액 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